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9월 11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이 9월 11일이죠. 꼭 한 달 전 8월 11일에 일어난 일이 지금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쪽이 사주했다고 여권에서 주장하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 박지원 국정원장과 정치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성은 씨가 꼭 한 달 전 8월 11일에 한 호텔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 만남 그 장면을 또 조성은 씨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자, 8월 11일 이 시점이 왜 중요한가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에 처음에 이 기사를 처음 제보했다는 날은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 그리고 뉴스버스가 실제로 이 사건을, 이 의혹을 보도한 날은 9월 2일이죠. 7월 21일과 9월 2일 그 사이에 둘이 만난 겁니다. 국정원장, 현직 국정원장. 박지원 원장이 그냥 단순한 정보수장 이것이 아니죠.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었고 또 언론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대변인 생활 오래 했고 정치권 생리, 언론 생리, 일종의 정치 공작 같은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국가정보원의 수장입니다. 지금 국정원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자, 그 수장과 이 조성은 씨가 8월 11일 날 만났는데 조성은 씨 주장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뉴스버스에 이 제보를 한 것이 아니고 본인과 관련이 가깝게 지내던 기자와 뉴스버스의 기자와 이 대화를 하다가 고발장 같은 사진을 잠깐 노출이 됐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사를 쓰겠다고 했다. 그래서 본인은 사고라는 표현을 썼죠. 내가 의도를 가지고 언론에 제보를 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사고다. 그런데 뉴스버스 쪽에서 이것이 기사가 된다고 해서 계속 기사화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승낙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첫 제보를 했다는 시점, 그리고 첫 보도가 나온 시점, 그 중간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났다면은,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났다면은,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자, 박지원 국정원장은 조성은 씨와는 상당히 가깝게 지내는 사이다. 그때뿐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만났다.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자주 한다. 자, 이것은, 평소에 그런 관계였겠죠. 그런 관계였다면은, 그렇게 친숙한 관계였다면 오히려 그 곤란해서 본인이 사고를 쳐서 언론이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보도가 되면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불러올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혼자 고민을 하지는 않았겠죠. 가깝게 지내는, 평소 존경한다는 어떤 정치적 서성으로 모시는 그 박지원 원장과 서로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서 박지원 원장이 막지 않았다. 이것을 제보를 해라. 제보를 하고 어떻게 그 기사 방향 같은 것이 이렇게 나갈 테니 그때는 당신은 어떻게 처신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또 혹시나 그렇게 했다면은 박지원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장으로서 그 내용을 혼자만 알고 있었겠느냐, 혹시 정권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았겠느냐. 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그 상황이죠. 자, 그래서 고발 청탁 의혹 제보자 조성은 8월 11일에 제보 직전에 박지원 원장과 만났는데 뭔가 수상한 만남이다. 박지원 원장은 국정원장이 되면서 국정원에서 정치의 정자도 꺼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제보자는 정치인입니다. 여당 왔다 갔다 한 자주 만나는 사이라고 하고 또 전화도 자주 했다.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박지원 원장의 캐리어 그리고 그 만난 시점을 볼 때는 과연 이번 사건과 무관할 것이냐. 무관하지 않다면은 국가정보기관이 지금 이 시대에 국가정보기관이 대선 전국에 들어서면서 대선 후보, 여론조사 1위 후보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공작을 펼친 것 아니냐. 그런 합리적 의심까지 가능한 이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조성은 씨는 평소에 본인을 박지원파 이렇게 합니다. 박지원파. 나는 박지원파다. 나는 자랑스럽게 그걸 이야기한다. 그리고 박지원 원장을 존경한다. 이번에도 이야기를 하면서 박지원 대표님 이렇게 했는데 박지원 대표를 존경한다. 그리고 이 8월 11일
SNS에 글을 올립니다. 이 만난 날 도심 호텔 식당을 찾은 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씁니다. 늘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시간, 늘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겠죠. 박지원 원장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본인이 이 박지원을 존경을 하고 박지원의 어떤 정치술 이런 데 대해서 항상 배우고 싶다 이런 말을 주변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늘 특별한 시간을 그냥 가졌다. 오늘 저 서성 박지원을 만나서 그리고 역사와 대화하는 시간이다. 이 박지원이 정치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흔적을 많이 남겼고 했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여러 가지 흔적을 남겼죠. 그래서 이렇게 원론적으로 썼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날 만남 이후에 이 엄청난 파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특별한 시간이 됐다. 역사와 대화하는 시간이 됐다. 뭐 어떤 전국의 흐름을, 정권의 흐름을 바꾸는 뭐 이렇게까지 또 가대 확장해서 해석이 또 가능한 그런 글까지 남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성은 평소에 박지원 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둘 관계가 어떠냐? 뭐 조성은 처음에 박원순 캠프에서 일을 시작을 했죠. 박원순 캠프에서 정치에 입문을 했고 지금 민주당 계열에 들어가서 천정배 전 의원이 이 조성은 씨를 국민의당에 추천을 했습니다. 천정배, 박지원 그때 안철수와 같이 들어가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죠. 그때 박지원과 조성은이 처음 인연을 맺게 되는데, 자, 비대위원장,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일 때는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조성은 비대위원, 박지원 비대위원장, 조성은 비대위원, 국민의당에서. 그리고 박지원 대표를 할 때는 공천관리위원도 했고, 조성은이 또 국민의당의 디지털 소통위원장 이런 것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 당이 깨지죠. 안철수, 박지원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켜서 당이 깨집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 과정에서 이 박지원은 조성은은 안철수를 공격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합니다. 선봉장 역할. 그것을 제가 그제 전에 들었죠. 그때 당시에 같은 당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영환, 지금 윤석열 캠프의 인재영입위원장이죠. 그런데 송국근의 그 혼설에 출연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조성은 이야기 놓으니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정도인데 얼마나 그렇게 막 공격을 심하게 하고 있으면은 안철수와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 안철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라. 조성은에 대해서. 자, 그만큼 지금까지 그런 감정이 남아있을 정도로 엄청난 공격을 안철수에게 퍼부었던 사람이 조성은이죠. 안철수, 박지원 갈등 국면에서. 그리고 박지원이 결국 당을 깨고 나와서 이 민주평화당을 만들죠. 민평당. 과거 DJ의 평민당을 본떠서 민평당을 만든다. 민평당, 민주평민당. 여기에 박지원이 만드는데 또 조성인이 따라 나가서 합류를 합니다. 합류를 하는데, 이 국민의당, 당시 국민의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7년 대선 국면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요즘 또 뭐 지자체 지원금 받아서 또 말썽을 일으키고 있죠. 문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 거기 특혜 취업 의혹이 막 일었죠. 특혜 취업 의혹이 일었는데 그때 이 국민의당에서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그것이 쟁점화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뭐냐면은 국민의당 안에서 증거 조작 사건이 있었죠. 문준용 씨와 같은 미국 파선저 스쿨에서 같이 공부를 했다는 어떤 사람의 정언을 녹취록을 막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문준용이 특혜 취업을 했다는 것을 뭐 그때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이야기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가짜였죠. 가짜 증거를 만들었던 겁니다. 당 안에서. 그때 이우미 씨라는 사람, 또 최고위원 한 사람이 연루가 돼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시점에 이 박지원, 조성은 두 사람이 거기에 직접 관여됐다는 이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시 지도부로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국민의당 지도부로서 같이 있었고, 이우미 씨가 최초로 이거 내가 사실 가짜로 이야기한 거야. 이것을 고백했다는 사람이 그때 조성은이었습니다. 조성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고, 조성은이 박지원에게 또 보고하고 이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 이 일종의 조작 여기에 대해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지원, 조성은이 같이 연루된 조작. 물론 두 사람이 했다는 것은 아주 뭐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했다는 것은 뭐 검찰 수사나 이런 데서도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때 같이 국민의당의 지도부 안에서 포함돼서 그 일을 뒤수습을 했던 그 시점에 같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성은 씨는 명백한 조작 사건이 있었죠. 나중에 작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합류하기 위해서 우선 젊은 정당이라는 걸 만든다고 창당을 시도를 했죠. 그 창당을 해서 그 몫으로 국민의힘에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에. 그런데 그 창당 과정에서 본인 정당을 창당할 때 이 5,000명의 당원이 필요한데 5,000명을 채우지 못하니 가짜로 허위 명단을 막 작성을 해서 날조를 해서 그래서 당원 등록 정당 등록을 했다가 그것이 돌통이 나고 했죠. 어쨌든 그 소란 끝에 이 청년 몫으로 다시 미래통합당의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갑니다. 그 선대위 부위원장일 때 이 김웅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료를 뉴스버스에 넘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박지원, 조성은 저는 한번 이런 날조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지도부로서 그런 전력이 있고, 조성은은 그 이후에 또 한번 당원 명부를 날조하는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윤석열 쪽에서는 아니 그냥 제보와 이 진위 여부는 지금 별개로 다뤄야 되겠죠. 그런데 제보자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은 문건 자체가 날조된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쪽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성은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국정원장까지 지금 노출이 되고, 국정원장이 이런 데 노출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위치라는 것이. 근데 정치인 출신 박지원 자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정권 내부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하나 조금 전에 빼먹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조성은이 박지원 간에 이렇게 각별한 관계인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석열 이번에 타깃이 된 거죠. 정치 공작이라면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불과 8월 22일 한 20일 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아주 심하게 윤석열을 비판을 하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물론인데 윤석열에 대해서 당내의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과도 달리 머저리 윤석열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머저리 내지는 X신, 등신이겠죠. 등신 수준에 가깝다. 윤석열을 이렇게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윤석열이 무식한 티를 낸다.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악감정을 드러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지금 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월 22일이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악감정을 드러낸 것이 이 8월 22일이면은 그로부터 한 열흘 전에 박지원을 만났죠. 그리고 8월 20일 이 시점은 지금 뉴스버스에 첫 제보를 하고 첫 보도가 나오는 또 그 중간 시점에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악감정을 드러낸 겁니다. 이때 벌써 어떤 모종의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고 있던 그 과정이었죠. 여기서 박지원 만난 이후에 열흘 후에 또 이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거를 올린 시점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권 내부 전체에서 뭔가 엄중한 이 계략 같은 것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공수처, 권력의 옹의기관이라는 공수처는 실제 활동에 나섰죠. 실제 행동에 나섰죠. 그래서 윤석열, 손준성을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4개 혐의까지 막 그래서 피의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웅, 이원회관 압수수색, 또 손준성도 자택사무소 압수수색,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황당한 것은, 이 고발에 들어간 지, 좌파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고발에 들어간 지 한 사흘, 나흘 만에 막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의 입장이 참 황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언론이 이야기해서 강제수사로 들어가는 거다. 언론이 이야기해서. 뉴스버스가 보도가 났기 때문에 강제수사 들어가는 거다. 윤석열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 문제다. 여론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론이 아니라 일종의 지침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 이런 실토를 한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에 또 관련해서 공수처 이렇게 움직이죠. 검찰은 김건희 씨 또 겨냥을 해서 김건희 씨,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회사들을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검,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이 고발 청탁 사건, 일종의 고발 청탁 의혹 사건, 이것을 감찰을 하기 시작했고, 조성호는 또 공익신문자료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 친정권 성향의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을 하고 있는데, 그 감찰이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또 표명하는, 자, 그런 일들이 지금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쪽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텐데 상당히 시점도 절묘하게 맞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지지율 고공행진할 때 그대로 놔뒀죠. 일종의 그대로 놔뒀는데 여러 가지 견제는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경선 국면에 들어갔죠. 이 상황에서 윤석열을 때리면 자,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국민의힘 야당 경선주자 11명이 있는데 11명도 윤석열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때리죠. 같이 때립니다. 특히 윤석열을 맹추격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잘 됐어. 이것이 아무리 속으로는 이거 여권에서는 정치 공작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본인이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을 같이 때리는 이 시점을 딱 타이밍을 맞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홍준표 지금 가장 맹렬히 추격하고 있죠. 오늘만 해도 SNS에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후보 개인 문제, 윤석열 문제죠. 여기에 당이 말려들면 안 된다. 지금 당사자들, 윤석열 던이죠. 변명하고 회피를 해서 일이 커져 있다. 그리고 정치 공작을 주장을 하죠. 윤석열 측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준표도 검사 출신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치 공작은 거짓을 두고 하는 것이다. 팩트가 있다면 공작이 아니라 범죄다. 실제로 윤석열 쪽에서 사주를 했다면 그것을 공작으로 할 게 아니고 그거는 범죄다. 자, 같은 야당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정치 공작을 한 쪽에서는 노력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윤석열이 지금 최대 위기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지율도 정체가 되고 또 홍준표가 부상을 하고 또 일부 사실 보수청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윤석열의 행태에 대해서 실망을 한 쪽도 나타나고 있고 이 어떤 공약이 부실하다 이런 논란도 있는 이 상황에서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떨어지고 홍준표가 치고 올라오니 위기다. 그래서 아마 공작하는 쪽에서는 이것도 타이밍을 하나로 잡아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결정타 한 방을 날리면은 윤석열은 무너진다. 자, 이렇게 봤을 수가 있겠죠. 한 방에 훅 간다. 그때 윤석열 엑스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송영길 이야기했죠. 그런 말들도 떠오르는데, 자, 윤석열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 지지율 떨어지거나, 이 홍준표 부상하거나, 일부 보수청에서 좀 실망감을 드러내거나, 이것을 일거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이 문제로, 자, 국정원장까지 개입된 의혹이 있고, 공수처, 검찰, 뒤에는 청와대가 있을 수가 있죠. 청와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2의 울산시장 선거 사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 8개 부서가 다 달려들어가지고 송철호 시장 만들었던 그 사건처럼 지금 청와대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정권 전체에서, 윤석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압박을 막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윤석열이 제대로 된 이 공격력, 방어력, 이 능력, 위기관리 능력, 리더십 이런 것을 보여준다면은 오히려 윤석열에게는 정치 탄압, 이 공작, 희생양 이런 또 이미지가 창출이 되면서 오히려 윤석열이 이 위기를 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분석도 정가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이 국정원장까지 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이 정치 공작 프레임, 이것을 어떻게 만들고 거기서 본인에게 씌워진 여러 가지 막말 프레임, 이런 프레임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그것의 관건이 될 사건이 이번 소위 말하는 고발 청탁 사건, 의혹 사건, 이것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윤석열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다. 정가 뒷담화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